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혹시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번 반찬은 좀 짜게 됐어, 저거 싱거운 거랑 같이 먹어 라고 하신 적 있나요? 혹시 김밥 마실 때 5가지 재료 중에 3개가 짜니까 2개가 싱거우면 다 같이 먹으면 간이 맞아 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크면서 항상 들었던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즈닝, 간 맞추는 방법과 어떤 소금으로 요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요리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어려운 게 간 맞추기입니다. 한국은 간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소금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엘리니아의 셰프인 그랜츠 아차스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소금, 후추, MSG만 있으면 모든 걸 맛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정도로 소금은 요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요리 특성상 모든 요리에 소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금의 활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금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요리를 처음 배울 시 무급 인턴으로 남아공에 위치한 더 테스트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더 테스트 키친이란 레스토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The World Best 50 Restaurant, 세계 50위 레스토랑 순위에서 28위까지 기록했던 레스토랑이며 예약은 8개월 정도가 꽉 차 있었고 제가 여태껏 다이닝했던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레스토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운이 좋게도 저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무급 인턴을 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어느 하루 저를 담당하던 요리사가 샐러리악이라는 열매로 감자칩 같이 샐러리악 칩을 만들라고 일을 줬습니다. 저한테 야, 얇게 썰어서 튀겨 이러더군요. 얇게 썬 후에 프라이어 앞에서 열심히 튀기고 있었는데 그 요리사가 딱 와서 보더니 소금 간 안 했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이러고 소금을 뿌리려고 했더니 뒤돌아서 그냥 가면서 다시 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다시 냉장실에서 샐러리악을 들고 와 다시 얇게 썬 후에 튀기면서 이번엔 바로 소금 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요리사가 저한테 이번에 다가와서 야, 너가 아까 한 거 아직 안 버렸지? 저거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솔직히 고소하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선 너가 지금 튀겨서 간 바로 한 거 먹어봐 이러는데 저는 사실 감자칩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금 간 한 건 별로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맛을 봤더니 제 생각이 어리석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어요. 2개를 바로 비교해서 먹어보니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표정에서도 티가 너무 났는지 알겠지 이제? 왜 간을 해야 하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요리사가 다시 제가 아까 간 안 한 샐러리액 칩을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 소금을 직접 뿌리면서 건네줍니다. 이제 이거 먹어봐. 그래서 다시 하나 감자칩을 먹었더니 그건 너무 짰습니다. 소금이 혀에서 너무 느껴질 뿐더러 제가 고소하다고 좋아하던 그 밍밍한 맛도 아직 있더군요. 짠맛과 밍밍함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그 요리사를 쳐다봤더니 저한테 이건 간을 언제 하는지의 중요성이야 이러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더군요. 저는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리를 하면서 언제 간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항상 요리할 때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매번 언제 간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레시피를 제가 알려드릴 순 없으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시즈닝의 방식을 조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단 무슨 소금으로 요리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리에 기본으로 쓰는 소금은 kosher salt이며 흔히들 가정에서 가지고 계실 식탁염, 영어로는 ionized table salt 또는 천일염 Korean sea salt가 아닙니다. kosher salt는 천일염보다 조금 작지만 입자는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소금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작은 입자의 소금인 식탁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식탁염에 들어있는 아이오딘 혹은 요오드라는 성분은 맛도 없을 뿐더러 씁니다. 그래서 식탁염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짤 뿐만도 아니라 약간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식탁염 같은 작은 입자의 소금을 쓰지 마시고 코셔 소금 한 통 집에 하나 사두세요. 이 정도 크기 되는 게 미국에서는 한 4,000원입니다. 음식 맛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5배 좋아집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스테이크 시즈닝, 파스타 물 간 맞추기, 아니면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무쇠패 시즈닝하고 닦는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코쉘 소금이 천일염이랑 같은 크기의 입자일지 몰라도 이 두 가지의 소금은 다른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이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 맛이 느껴지지만 코쉘 소금은 한번 정제한 소금이기 때문에 미네랄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리를 할 때는 코쉘 소금이 가장 적합한 소금입니다. 또 한국에서 굵은 소금이라고 하면 이게 코쉘 소금이냐 천일염이냐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만약에 맛을 보고 미네랄 맛이 난다면 그거는 천일염에 더 가깝고, 한번 정제해가지고 미네랄 맛이 안 난다면 그것은 코쉘 소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코쉘 소금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코쉘 소금은 브랜드마다 입자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로 계속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브랜드를 바꿨을 시 같은 양의 소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짜게 나오거나 밍밍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주의 바랍니다. 자, 이제 알맞는 소금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이제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X축은 소금 입자수, 농도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Y축은 사람이 짠맛을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사람마다 짠맛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이 구간에서 짠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구간에서 짠맛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하다 보면 이제 소금 입자수 농도가 조금씩 소금을 넣게 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을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린다면 여기가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간이 알맞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을 때 X는 Y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너무 요리가 하기가 쉬울 텐데요. X는 Y 승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처럼 소금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g을 넣었다고 우리가 조금 짜졌네, 1g을 넣었다고 조금 더 짜졌네, 조금 더 짜졌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4g까지는 아무런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의 간이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까지는 사람이 싱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소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알맞거나 이 구간을 지나치게 되면 확 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간을 어떻게 맞춰야지만 이 구간에 내가 잘 도달할 수 있을까가 이제 질문이 지어지는데요. 이 구간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는 게 더 이 구간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내가 3g씩 이렇게 넣다가 이 구간을 지나쳐버리면 갑자기 음식이 짜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만약에 1g, 이건 비유고요, 그냥 0.1g씩 넣을 수도 있고 조금씩 넣다 보면 이 구간에 더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소금을 넣으면서 도달하는 게 이 구간에 도달하기에는 훨씬 더 쉽습니다. 조금씩 소금을 넣다 보면 두 가지의 이득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 맞추기가 쉽다. 두 번째는 음식 맛이 좋아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요리를 주방에서 하다 보면 셰프가 season in layer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어스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가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레이어 아니면 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의 맛이 복잡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레시피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시즈닝을 해줌으로써 그 단계의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 골면서 자고 있네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많은 레시피를 보면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간 맞는 구간은 음식 무게의 1%에서 3%를 소금 무게로 환산시키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집에서 요리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저울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시 레스토랑에서 레시피 개발을 하시고 계시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 간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소금 간은 음식에 단계별로 조금씩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음식에 짠맛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삼투압 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같은 농도가 되기 위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시피 단계별로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단계별에서 언제 넣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양파 볶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파를 볶기 시작할 때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 볶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양파의 카르멜라이징 혹은 브라우닝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후라이팬을 달군 후에 양파를 넣었습니다. 소금을 이때 같이 넣어준다면 삼투압 현상이 양파가 다 볶아지기 전에 일어나 양파 안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파가 다 볶아졌을 시엔 삼투압 현상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고 양파 안에서 나온 물들은 후라이팬에 의해 증발하여 맛있는 양파 볶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다 볶아주신 후에 소금을 넣는다면 잘 볶아진 양파에 소금 입자가 밖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때부터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양파 안에서 즙이 새어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파가 잘 볶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로 양파를 볶을 때 시즈닝하는 타이밍은 양파를 후라이팬에 넣자마자입니다. 그럼 양파를 미리 썰어둔 다음에 소금을 뿌려놓고 그 양파를 후라이팬에 볶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우닝 현상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파에 물기가 애초에 없어야 합니다. 미리 소금을 뿌려둔다면 양파의 삼투압 현상이 먼저 일어나 양파 표면에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브라우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기에서 뺀 다음에 후라이팬에 볶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파에서 나온 물은 오로지 물뿐만 아니라 양파의 맛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양파볶음이 정말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양파볶음을 할 때는 후라이팬에 양파를 넣을 때 소금을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언제 소금 간을 해줘야 되나요? 드레싱, 비니그렛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베이스 재료, 식초,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때 이 기름이 섞이기 전에 소금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다 섞어주시고 비니그렛을 맛을 봤는데 밍밍하다고 소금을 그때 쳐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기름에 잘 녹질 않기 때문에 그때 소금을 간을 하고 맛을 본다면 조금 안 짤지도 모르겠지만 그 소금이 기름에서 천천히 녹아들면서 비니그렛 자체가 나중에는 엄청 짜질 수도 있어요. 소금이 왜 기름에서 안 녹는지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게요. 오늘 시즈닝의 중요성과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시즈닝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과학 요리 채널인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그걸 답변해 드리기 위해 요즘 라이브 방송으로 Q&A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른 요리 팁들도 좀 알려주며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때 들어와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해외에 있는지라 한국이랑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구독 옆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라이브를 키면 아마 한번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